네, 안녕하십니까. 땅짓고 부동산 직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신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을 좀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좀 다뤄볼 주제는 정부가 이제 지난 6일에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뭐 이거 제가 보도자료 이렇게 들고 왔는데, 뭐 내용이 이제 방안의 이제 내용의 주요 내용은 핵심은 뭐 이렇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향후 3년 동안 지금 한 22만 원 정도의 주택을 공급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걸 이제 25만 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더 좀 확대를 시키겠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지금 집값이 조금 이렇게 좀 안정된 듯한 어떤 그런 분위기인데 예. 여기에 조금 더 뭔가 좀 확실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장기적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만들어 그렇죠. 가지고 네, 집값이 그래서 앞으로 꿈틀거리더라도 그걸 최대한 줄이겠다는 네, 거죠. 기본적으로 이번 정책이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2023년까지는 네, 물량이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네네. 그다음에 신도시 입주는 뭐 25년이나 그때쯤 될 텐데 그럼 그 사이에 비는 건 어떻게 할 거냐? 물량이 줄지 않겠느냐? 예. 가뜩이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줄 우려가 있으니까 그 2023년 이후부터 한 몇 년간은 뭐 서울에 그 지금 뭐 공공 그 참여하는 재개발을 하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든 유유지를 활용하든 이렇게 해서 공급을 좀 많이 해서 좀 그 사이를 좀 메워보자. 예. 그리고 이제 상기 신도시가 개발되는 그 이후에는 그것들을 좀 당겨가지고 예. 공급을 좀 앞당겨서 이제 공급 기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취지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됐던 게 뭔가 하면은 IMF 때부터 보게 되면은 IMF 때부터 공급 물량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돈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제가 올라갈 때 폭등으로 바뀌고 폭등할 때도 물량을 많이 늘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금융위기가 오니까 더 위기가 더 커지고 그 사이에 또 물량이 줄어가지고 또 폭등하는. 예. 그래서 공급이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은 시장이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게 덜한데 예. 우리는 경기 좋을 때는 많이 해서 경기 하락을 더 부추기고 예. 경기 어려울 때는 더 줄여서 더 거꾸로 나중에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여기 정부에서 보도 문건도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 위축이 됐을 때 예. 충격이 올 수도 있다. 나중에 경기가 정상화될 때 네. 그런 것들을 미리 막아보자. 그런 것들도 정부에서 들고 있는 그 배경으로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체적인 어떤 수도권의 집값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서울, 강남 예를 들면 예, 예.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집값이 좀 이제 그 좀 하락하는, 이제 예. 그런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것도 하나의 좀 이참에 아예 그냥 확실하게 좀 어떤 집값 안정세에 좀 쐐기를 박자. 뭐 예, 이런 예. 좀 그런 배경도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배경은 큰 것 같습니다. 네. 뭐 올 초 신년에 대통령이 이제 말하고 한 것들도 보게 되면은 강남 집값은 이렇게 안정이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뭐 정권의 뭐 높으신 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빠진 거는 빠진 게 아니고 그냥 뭐 아직 빠진 것도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라도 더 늘리고 뭔가를 더 해서 그리고 다른 규제들도 더 가미를 해서 이때 한번 확 잡아야 된다. 이런 인식도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숫자 페이지를 보니까 30페이지 가까이 굉장히 예, 예. 많은 자료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좀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어떤 그 내용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뭐 이게 다 뭐 큰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은 예, 예. 가장 큰 것은 아마 재개발 같은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예. 그런 지역에 SH라든가 LH가 참여해서 공공성을 높여가지고 그쪽은 재개발을 좀 활성화하겠다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 이렇게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되는 지역들 예. 그런 지역들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부는. 근데 이게 정부에서 생각하듯이 큰 기대를 모을 만한 여기도 파급력이 있겠는가? 예. 뭐 서울 이런 모든 정책들 뭐 그저 유휴부지 활용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재개발을 좀 부추기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토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예, 추가 예. 확보하고 이런 것들 네, 있는데 예. 다 합쳐가지고 7만 원입니다. 7만 호예요. 7만 원. 근데 서울이 이제 매년 한 7만 원 정도 공급해 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 연간, 예, 연간 예, 예, 매년 예. 연간 7만 원씩 공급해 왔는데 이 물량이면 충분하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시장에서는 옛날부터 7만 원 공급해 왔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고 그럼 7만 원보다 더 많은 물량이 와야 더 좋은 게 아니냐.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급률이 뭐 전국적으로는 한 107%뭐 이 정도까지 되지만은 예. 서울은 97%가 안 되거든요. 음.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110%좀 돼야지 예. 저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턱도 없이 부정한 상황입니다. 예. 그 상황에서는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지 시장의 그런 가격 상승 여력을 좀 막을 수 있는데 뭐 예년처럼 공급하는 거다. 그게 과연 그게 어디만큼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시가 과거부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요. 이거는 예. 이제 10,000평방미터 이하로 예. 그러니까 아주 아파트로 따지면 한두 동짜리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네. 그런 사업들을 많이 이제 활성화하겠다라고. 일종의 뭐 소규모 재건축 뭐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까요? 세규모 그러면? 재건축이죠. 그래서 뭐 10,000평방이니까 한 아파트 한 두 동짜리 정도 될 겁니다. 많으면 세 동 정도 되고. 예. 그게 과연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거냐? 지금 가격 폭발이라든가 이것들은 전부 다 3,000세대 대규모 단지 여기서부터 출발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잠식시키려면은 대규모 개발 같은 것들도 좀 숨통을 틔워줘 가지고 그쪽 부분의 가격을 안정화시켜야지 장기적 안정 기반이 되는데 이런 작은 개발들만 계속하면은 오히려 품귀 현상으로 이쪽은 더 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큰 단지들이. 큰 단지들이. 예. 뭐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는 아마 코레일, 뭐 철도 용산 기지창 예, 예, 예. 그 뭐, 부지가 예, 이번에 그게 아닌가라고 나왔죠.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8,000세대나 네. 공급하고 있고 8,000세대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공공임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여기도 이제 기대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조금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용산 그 부동산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하이스트 앤 베스트 유스라고 합니다. 예, 예. 그 땅에 가장 많은 용도를 개발해서 공급을 해야지 사회 전체의 부가 올라간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명동지구에 오피스를 지으면은 뭐 1,000억을 벌 수 있는데 거기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그 몇 명들을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 거기에 대한 논란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차라리 거기서 원래 업무나 상업 이렇게 개발을 하고 아주 막대한 이익을 찾아서 그 한 35만 가구에게 전적으로 뭐 바우처를 제공한다든가 네. 주거비 보조를 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좋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정책에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예.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사업지를 쭉 나열하는데 뭐 방위 이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방위 이동. 예. 예, 그거 이제 복합화해가지고 뭐 예. 주택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데 138가구입니다. 138가구요. 예, 예. 그럼 이거는 뭐 이건 뭐 아파트 한 동도 안 되는 한 도동 한 두어 동 되는 예. 그 정도인데 이런 것들까지도 숫자를 카운트할 정도로 노력은 많이 했지만은 근원적으로 봐서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그걸 이제 도외시하고 예. 이런 소규모로만 물량을 해결하는 게 과연 이제 서울시 전체의 안정화에 어느 정도 도움되겠는가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용산 정비창 같은 경우도 예. 마찬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방위 이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꾸로 얘기하면 아파트를 지을 만한 어떤 땅을 찾다 보니까 도저히 없으니까 결국은 예, 그 땅들마저도 아 여기라도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예, 뭐 예. 거꾸로 생각하면 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아파트라든가 잠실 5단지 하면은 수천 세대가 추가로 공급됩니다. 예. 뭐 한 7천 세대에서 한 8천 세대 이렇게 돼서 한 3, 4천 세대가 추가로 공급되고 그런 어마어마한 개발 사업들이 많은데 재개발, 재건축이.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야, 그것들은 묶어놓을 거야. 묶어놓고 이제 허가를 안 해주고 아주 뭐 138호 어떤 건 뭐 200호 이런 것들을 줄줄줄줄 나열했거든요. 노력은 정말 많이 했지만은 네. 정말 서울 사람들이 원하고 그리고 근데 시장 그 가격 폭등 여력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지역들은 손을 좀 안 대고 계속 좀 억압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뭐 자연스럽게 그 효과 부분을 좀 저희가 짚어보자면 뭐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 딱히 또 그렇다고 뭐 장기적으로 어떤 이렇게 큰 엄청난 기대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밝힌 것도 보게 되면은 그 최근 한 10년간 서울시 공급 물량이 이제 한 7만 호쯤 됐는데 네. 앞으로 이것들을 7만 호를 한 몇 년간에 걸쳐서 내놓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것들이 이제 다른 물량하고 이제 합쳐지겠죠. 합쳐지면은 예. 그 물량도 큰 물량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짜잘한 것들 몇 개가 들어가서 그 동네를 하는 건 아니고 보통은 한 10,000가구 같은 것들이 특정 지역에 몰리면은 가격 안정화 효과가 좀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제 대표적인 데가 뭐 예를 들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10,000가구나 20,000가구 그렇게 들어가면 강동 쪽에 이제 막 맞습니다. 한참 쏟아졌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을 확 잡는 효과가 좀 나타나는데 지금 나온 것들은 용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 몇백 가구, 뭐 많아봐야 뭐 한 몇천 가구 정도인데 그것들이 과연 잠재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그걸 하게 되면은 인프라 문제가 굉장히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 지역에 따라서 잘 살펴야 되는데 네. 뭐 6m 도로 정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6m 도로요. 예,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불법 주차 몇 개 하면은 해버리면 뭐 사실상 1차로 그렇죠. 정도밖에 안 나요. 의정부 예. 화재 사건 때 불자동차 진입 못하고 예. 뭐 그런 것들을 인프라를 제대로 공급 안 하고 작은 소규모 개발들을 많이 했을 때 그 지역에 나중에 재난이 왔거나 그리고 또 뭐 그럴 때 과연 잘 대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우려들도 있는 것들이죠. 좀 쉬운 길이 있는데 예, 예. 좀 너무 그치 굉장히 어려운 길만 가는 제가 그런 느낌도 좀 그 듭니다. 예. 보고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 게 예. 어떻게 200가구, 138가구 그런데 찾아낸 것도 참 신기해요. 찾아내가지고 간 게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날 며칠 고생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큰 아파트 단지, 강북에도 그런 단지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 한두 군데만 해도 그냥 한 몇만 가구는 쉽게 나옵니다. 그렇죠. 뭐 헬리오시티가 거의 한 10,000세대 그렇죠. 가까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이렇게 힘들게 노력한 건 인정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겠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뭐 논란의 여지가 있죠.